윤석열 정부 출범했는데 저는 여전히 윤석열호라는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민주당 당신들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깐판을 놓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범죄 스캔들 덮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 이유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민주당 스스로도 자기네들 주장이 가당치 않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다만 이제 주도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어쨌든 그걸 그 입법권을 범죄 비리 혐의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이 모습은 상식된 몰상식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386, 586 운동권 대력이 주축이 된 시대는 이제 역사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친일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친일이 아니라 그 길입니다. 그 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국강령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놓고 국방 친일이니 친일 국방이란 생전 그런 표현도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국방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 꺼내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쑥 집어넣죠. 그렇죠? 코너에 모르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일주일 마감하시고 이제 컬러링이 동백아 가시네요. 예. 오늘 이제 저희 그 지도부가 천안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 당의 이제 지도부가 이제 충청권을 방문한다 그러면 대전 슬쩍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충남의 수보 도시인 천안을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홍 부장님.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가 뭐 충남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는 우리 천안을 찾아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15개 당협에서 골고루 또 오신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그야말로 주역이시고 1등 공신은 바로 우리 충청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 깊이 진심 어린 그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결과는 우리 보수 진영에게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죠. 참패를 당했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누구도 감히 꿈꿀 수가 없었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까? 절대 권력에 앞서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저게 정의로구나. 정말 상식에 입각한 말만 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잘 대변할까?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이 아닌데 우리랑 거의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윤석열을 통해서라면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신승이었어요. 0.73%. 우리 사회가 양갈래로 깊이 갈라쳐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끈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심하게 양분되어 있어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했는데
저는 여전히 윤석열호라는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데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활주로를 달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이륙하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기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야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정권교체 완성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내후년 4월 10일 총선거죠? 그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고 더 많게는 다수당 과반수 정당이 돼야만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힘차게 뒷받침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어요. 격동하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어마무시하게 새로운 질서 재편이 전개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미치고 있어요.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기후변화, 식량위기. 여러분 엊그저께 시진핑 중국 총서기가 거의 1국 체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해버렸죠. 과거에 등소평 시대의 재판, 등소평을 능가하는 그러한 독재 체제를 그 상무위원 전원을 자기 측근들로 세웠잖아요. 그 전 총석이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는 거 보셨죠? 섬뜩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1급 체제는 북한에겐 로또예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은 속으로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기댈 언덕이 생긴 거예요, 북한은. 동북 삼성 인구만 1억 몇천이에요. 북한 2,500만. 중국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동배가 가시네요.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기 요인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맹은 굳건하게 이제 세력을 새롭게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통해서 맞서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가 3대3의 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왔어요. 오랜 세월. 그러나 저는 문재인 5년 동안은 2.5대 3.5대 2.5의 불균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문재인이 양다리를 거쳤으니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동맹 사이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에 3.5대 2.5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연대 협력 체계가 굉장히 허약해졌다고. 이걸 정상화하려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진영의 협력을 다시 공고히 갖추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방향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왜 윤석열 대통령 뭐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도가 그렇게 안 떠오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여기 언론인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첫째는 저는 언론 환경이 매우 안 좋다. 저 아침에 눈 뜨면 6시 KBS 뉴스부터 보는데, 이야, 도대체 무슨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그렇게 공영방송이 내려치나? 여러분들 느끼시죠? MBC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언론사, 웬만한 언론사,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언노련이라는 그 조직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이 지금 예산국회의 시간이에요.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를 정해야 되는데 그 규모와 내용을 다 정해야 되는데 이건 오롯이 민생국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걸 총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그 보고를 하는 그 시정연설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밖에서 시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당하고서 어저께 비대위회의 때 내가 노평을 내가 쓰면서 오늘 내가 뭐라고 할까? 진짜 내가 궁금한 걸 좀 물어봐야겠다. 야, 민주당 당신들은 진짜 원하는 게 뭐요 도대체? 예? 왜 그러는 건데? 아, 왜 그렇게 이렇게 깽판을 놓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지금 스캔들, 범죄 스캔들, 이거 덮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검찰 수사가 조여오니까 이 범죄 비리 혐의를 없던 걸로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 대명천지의 이 법치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합니까? 아니, 대통령도 줄줄이 감옥에 가는 나라인데, 대통령 아들들도 줄줄이 감옥에 가는 나라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도 자기네들 주장이 가당치 않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민주당은 이건 구멍 뚫린 배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다만 이제 전국 주도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어쨌든 그 입법권을 은폐, 범죄 비리 혐의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의 모습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이 모습은 상식된 몰상식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아까 동배가 같이 나왔는데 김의겸, 나 그 사람은 기자 출신이라는데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면책특권에 비겁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난설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상책을 낼 게 없으니까 무슨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술이나 먹는 사람으로 뭐 몰아가는 그런 발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중상모략의 극치입니다. 예? 정말 민주당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이게 정의인지 불의인지, 그 판단과 심판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려왔어요. 우리 충청인들의 DNA에는 경도된 게 없어요. 과거 89년도인가? 87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1로 3김 대통령 선거가 다 지역 맹주들이 나와서 선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남 출신 김대중 대통령 90% 이상 받았어요. 부산 경남 출신 김영삼 후보 80% 이상 받았어요. 대구 경북 출신 노태우 후보 80% 이상 받았어요. 충청도 출신 김종필 JP 충청도에서 몇 프로 받았게? 50% 못 받았어. 그런 지역입니다. 전 그러나 우리 지역이 전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시류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충청에 충자를 한자로 내렸으면 충성 충자 중심이잖아. 중심을 딱 잡고 균형추를 딱 잡고 쉽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생각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혼자서 골고루 생각해서 판단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우리는. 그런 DNA가 우리 충청인의 몸속에는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86, 5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역사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민주화 독재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한 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선대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취는 실로 눈부신 것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세계 6, 7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 있는 3050 클럽에 7개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도 10위 안에 들어가지고 일본을 이제 능가하고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친일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친일이 아니라 그 길입니다. 그 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국강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놓고 무슨 국방 친일이니 친일 국방이란 생전 그런 표현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일본의 이 잠수함 탐지 능력, 초계기를 통한 탐지 능력이 세계 최고. 지금 북한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보다 숫자가 많아요. 어디로 다니는지 몰라요. 그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훈련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면 그걸 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국방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그 얘기 꺼내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쑥 집어넣었죠. 그렇죠?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모르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여러분, 단언컨대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20일의 총선거는 386, 586 세력대 글로벌 선도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앞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비대위원들이 다 해보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내려오면서 창밖에 이렇게 보니까 뭐 단풍도 예쁘게 물들고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광역 시도를 방문해서 당원들과 좀 만나고 싶다. 가급적 현역 의원들은 오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다들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당원들 주로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여기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뭐 압수수색이니 뭐니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계획을 미루게 돼서 또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찾아뵈었는데, 여러분들 전국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만나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고약한 사태의 결말은 예감을 하시죠?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분 예감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정상 궤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궤도를 일탈했어요. 일탈하고 막 나가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또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정상 궤도를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균형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결국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당원들이시잖아요. 당원들은 당원들의 의무가 있어요. 또 집권 여당의 당원들이에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이라면 이 정부의 미래와 운명과 공동 운명체야. 국민의힘 당원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당원은 윤석열 정부와 공동 운명체예요. 아까 우리 조기련 의장님 동지라고 그랬잖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동지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뵙고 여러분 우리 함께 뜁시다. 다시 뜁시다. 이렇게 호소 드리고자 찾아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피로도 가시기 전에 또 숨가쁘게 지방선거를 또 치러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 세종시까지 석권해 주셨어요. 대전, 세종시, 충남도, 충청권을 완전히 석권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찡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기대 이상으로 해주시니까. 총선까지. 맞아. 요즘 몸 좀 어때요? 괜찮아? 잘, 우리 암 투병하시는 동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 충청의 아들 윤석열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뤄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품지 않고서는 대전, 세종, 충남북 석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후년 4월 10일 선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호라는 대한민국 호가 대지를 힘차게 딛고 이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뭐 앞서도 우리 비대위원님들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저런 뭐 말씀은 뭐 떠들려면 한없이 떠들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의 골자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제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우리 충청의 당원동지 여러분과 이 정진석의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손잡고 계속 전진할 수 있겠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믿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진석 비대위가 확립된 이후에 당이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뭐 비대위 체제가 저 말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하는 우리 집권 여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저는 막중한 책임을 아로새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그 마지막 호소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주시고 국민의힘을 뒷받침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내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했어. 그 대한민국이 일본을 초월했어. 이제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세계 5위권을 넘보는 나라로 지향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일어나서 국민의힘 3번 외치고 끝내겠어요. 내가 국민의힘 하면 나가자. 국민의힘 하면 싸우자. 국민의힘 하면 이기자. 이겁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 준비. 국민의힘! 나가자! 국민의힘! 싸우자! 국민의힘! 이기자! 감사합니다.